18장 83페이지 시차기법. 성급함이나 충동적인 걱정, 분노, 슬픔, 욕망, 실망 등과 뒤엉키면 폭발적인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끔찍하고 조절하기 어렵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평소에 느끼는 성급함이든 걱정이나 분노 또는 슬픔을 잠재우려는 성급함이든 성급함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일상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간단히 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 시차 기법이라고 하며 정신의학에서 수많은 병리학을 다루는데 사용된다. 조금이라도 연습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만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촉발재해에 기인하기도 하고 38장에서 다룰 충동성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아마 몇몇 사람은 탄산음료에 멘토스 사탕을 넣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멘토스는 무게 2g에 두께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작은 사탕이다. 이 작은 사탕을 탄산음료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강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병에서 터져 나오는 음료의 모양새가 마치 온천수 같다. 멘토스 폭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멘토스 폭탄이 아니다. 여전히 무게 2g에 두께 1cm도 되지 않는 사탕이다. 강렬한 화학 작용이 일어난 것은 탄산음료와 만났기 때문이다. 성급함에 어떤 감정이 더해지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몇 g의 멘토스와 같다. 그리고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뇌가 유발하는 충동성은 탄산음료와 같다. 이 두 요소가 합쳐지면 앞뒤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근본적인 문제가 작은 멘토스라고 할 수 있는 슬픔, 분노, 걱정 같은 기본 감정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 충동성은 잠옷 강렬한 감정이면서 연료이기도 하다. 빠르게 높이 치솟아 신중함을 태워버리고 이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다. 반응이 끝나면 탄산음료병은 완전히 비워지고 바닥에는 작은 멘토스만 남는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시차 기법 연습이다.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은 즉시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감정에서 즉시 벗어나면 뇌는 충동성과 성급함을 자동화하지 못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감정들도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뇌에서는 그 무엇도 최고치에 이르지 못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케이크로 연습해보자. 먹을 수 있게는 케이크 조각 개수에 제한이 없으니 모두 먹어도 좋다. 단 간단한 인내의 법칙을 적용해 보자. 한 조각을 먹고 난 후 10분을 기다렸다가 또 한 조각을 먹는 것이다. 케이크를 바로 앞에 두고 실험하면 효과가 크다. 10분을 기다렸다가 한 조각을 먹는다. 그러면 감정에 지닌 강력한 힘이 바로 진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크에 대한 평소 욕구와 여기에 더해지는 충동성이나
성급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다리는 10분 동안 평소처럼 할 일을 한다. 행동에 제약은 없지만 보이는 곳에 케이크를 둬야 한다. 1시간이 넘어도 대여섯 조각만 먹게 되지 않을까? 평소에 이런 연습을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해 본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충동적인 행동을 몇 분만 미루면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구매를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해서 확신을 못 가질 때, 당분이나 술을 먹고 싶을 때, 모욕적인 이메일을 보내고 싶을 때 이런 연습이 도움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조금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방법은 무언가가 금지되었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만 효과가 있다. 부당함, 분노, 슬픔 등 모든 감정에 적용됨을 알게 될 것이다. 불안을 달래려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슬픔을 달래려고 폭식이나 포금을 하고 싶을 때, 화가 치밀어 친구에게 공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10분 정도 차분히 기다려보자. 이 연습을 몇 주 동안 하면 10분이 20분으로, 나중에는 30분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슬픔,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이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